네, 원장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국학원대학교에서 에듀페어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원장님들을 뵙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또 얼마나 어렵고 바쁜 시간에 좀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맨 첫 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은 교과,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 관리의 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스템과 어떠한 프로세스들을 만드는 과정에 원장님들이 노력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교과 부분의 성적뿐만이 아니고 교과 부분의 스토리까지 함께 관리하는, 너가 우리 학원에서 수학 전문 학원에서 수학을 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영어를 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자공학이랑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석사 물리학을 하고 임용이 돼서 물리교사를 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EBS 진로사업부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때 원장님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만나 뵀었고요. 이때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보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원장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부족했던 때였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다음 커리어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커리어에서는 이때의 실패를 기반으로 원장님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학원을 운영하던 아니면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주체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교육 환경의 많은 부분들이 내년 2023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뀌는 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정도의 학력고사 시대에서 수능으로 바뀌던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변화들에 따른 변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변하는 건 이거를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그 변화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변화인지 아니면 교육 정책을 넘어서서 어떠한 글로벌적인 부분의 교육 환경의 흐름적 변화인지를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서요. 앞부분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교육적 환경 변화가 과연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식상해요. 그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식상하고 너무 재미없고 도대체 이 얘기를 우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교육업을 하는, 교육 사업을 하고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은 이런 부분까지 진짜 알아야 되나? 사실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을 최적화해서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의 성적을 잘 유지해 주는 게 학원의 교육업에 있는 거에 모든 소명을 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초입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의 교육적 부분의 비즈니스든 교육업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던 간에 중요한 건 산업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취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취업의 변화는 뭘 가져오죠? 입시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요. 입시의 변화는 뭘 가져오죠? 교육적 준비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부분들이 학습적 형태의 완결함만 유지되면 가능했냐면 개런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서울연고대 스카이나 카이스트나 아니면 해외 유수 좋은 해외 대학들을 가게 되면 그 입학한 자체만으로, 졸업한 자체만으로 이 친구의 취업에 많은 것들이 개런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뒤의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 다물고 귀 닫고 중3, 고3 동안에 너가 하고 싶은 많은 환경적 욕망, 그 친구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다 저버리고 학습적인 부분에 성실함만으로 커버해봐. 그러면 너가 나중에 하고 싶은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어라고 얘기했던 게 3차 산업혁명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부터는 그런 게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요. 뭐냐면 초지능화나 초연결사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거고요. 초연결사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단순 암기 그리고 단순 반복 학습에 적응돼서 이 친구가 어떠한 책상에 앉아서 아웃풋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초연결 사회로 원격 교육이나 재택근무나 이렇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이제 근무를 하고 취업을 하고 이거와 관련된 학과와 우리는 진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할 때 이런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차피 취업을 잘하려면 의외과를 가야 된다. 아니면 의사가 돼야 되든가 아니면 전문 직종을 할 수 있는 과를 가면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분야도 이제는 인공지능의 AI 기술력들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전문화 영역은 더 축소되고 거기에 반복적인 부분들이 더 녹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모빌리티, 3D 프린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학과를 가든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벗어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이거와 상관없는 나는 이런 기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과 전혀 상관없이 예전의 이야기로 하면 문과적 학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과로 간다고 또는 예체능이라 간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디자인도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의 3D나 이런 기술력들이 다 농축돼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3D 프린팅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 있겠죠.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제도로 하고 칼로 자르고 했던 것들이 어때요? 그래픽의 기술을 모르면 절대 디자인적 요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랑 지금이 정말 달라진 게 그거예요. 내가 초등 전문학원이야. 중등 전문학원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나는 이런 걸 몰라도 됐어. 몰라도 됐어요. 언제 몰라도 됐어요? 올해까지는 사실 몰라도 됐어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당장 내년부터 정말 알아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좋은 강연 되게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강의를 보든 그런 것들이 왜 내년부터는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도에 단계적 본격 시행이 어떤 게 됩니까? 단계적 본격 시행. 이거는 제 표현인데요. 단계적 본격 시행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올해 중3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한국학원대학교에서 하는 블루타이 11기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송한데요. 오늘 강의하신 대표님 강의 중에서 의문 나는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라고 얘기했고요. 2025년도에. 그렇다면 2023년도에 내년이 단계적 본격 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틀린 말 아니에요? 아마 내년도 시범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 전에도 지자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님들 특강을 하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번 주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고 굉장히 크로스로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과도 직접 통화를 합니다. 저번 주에 윤중중학교, 여의도에 있는 윤중중학교의 중3 학생들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특강이 또 있었는데요. 그 강의를 위해 최종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를 저번 주 중3 특강의 오전에 교육부 담당 공무원 3명과 통화를 바꿔가면서 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팩트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는 단계적 본격 시행이 맞습니다. 본격 시행이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고교학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학점제를 다 하는 건 맞아요. 어떤 게 말이 안 되냐면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해시킬게요. 어떤 얘기냐면 A라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20개가 있고요. B라는 고등학교는 30개, C라는 고등학교는 50개가 있어요. 근데 학원 원장님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걸 원장님들한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학부모 상담을 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교육 공무원의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중3부터는 내년에 고1에 모든 고교학점제 대상이 맞아요. 이게 제 강의가 또 의심이 되면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이것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어쨌든 100% 시행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2025년도에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에서는 3개, 진로 선택은 4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고등학교에 준비시키겠다는 건 내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학점제 자체는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고등학생과 그러니까 올해 고1과 내년에 예비 고1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2023년도에 올해 중3부터는 고교학점제 100% 시행은 합니다. 과목의 선택수와 규모가 고등학교마다는 다릅니다. 근데 그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급발진을 했냐면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준비 안 됐거나 상담할 때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된 학생들을 뽑겠다고 세계가 대한민국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겠다고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학생들을 대학이 뽑을 때 준비됐냐 안 됐냐는 고교학점제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어떤 것들을 들어서 너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원장님들이 고등부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저는 워딩을 바꿀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에 과목별 세특 있잖아요. 과목별 세특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고교학점제에 과목을 뭘 들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공 적합성의 과목 선택이랑 연계된다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요. 현장에서는. 보시면 무인화나 자동화 이런 것들 다 너무 우리가 알다시피 무인화나 자동화는 지금 일상에 너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회사가 여의도 KBS 본관 근처에 있는데요. KBS 본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무엇을 봤냐면 자동차 우리가 공공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차장에 그 전에는 이것도 공공근로자들을 뽑아서 공공근로자들이 차가 오면 주차 영역에 차를 댔을 때 띠띠띠에서 주차된 시간 뽑고 영수증 앞에 와이퍼에 껴가지고 나갈 때 하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차가 들어와서 정상 주차를 하면 그 차의 표지판이 우리 주차장 열리는 것처럼 아예 몇 시부터 주차돼서 됐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갈 때 카드기로 결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요, 원장님?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진학 환경에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환경에서 진학 인구가 100만 명이 됐을 때는 100만 명을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최적의 제도가 뭐가 있어요? 최적의 제도가 수능이었습니다. 근데 진학을 원하는 학년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했을 때 100만 명에서 우수한 친구를 가리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당시에는 옳았지만
지금의 방식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0만 명은 다 대학 갈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아이들의 개인적 개별성 특징과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우수성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넣었어요. 보면 빅데이터 전문가나 정보보호 전문가, 지능로봇 연구개발자,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지금 이 직업 4개 중에서 아는 직업이 몇 개 있어요? 또 볼까요? 유전학 상담 전문가, 실버시터, 지능로봇 연구개발자, 이 직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학생들한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하다못해 여름방학 특강 때 한 번, 겨울방학 특강 때 한 번 하면서 아이들의 접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국가가 만든 게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초등학교 때 선택 과목이 생겼고요.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와 진로 연계학기,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이거 다 생겼어요. 다 생겼는데 학교에서 공교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적 한계나 오프라인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제 운영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유품정리인, 유품정리인이란 영화 있었죠. 영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겁니다. 핏브로커, 반려동물 훈련 상담사, 되게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도 있죠. 대체에너지개발연구원, 기후변화 전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앞에서부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생길 때 앞으로는 교과적 성적이요, 이런 비교과적 정보 전달과 어느 정도의 관리가 교육 비즈니스 안에서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생 중심 교육에서, 그러니까 학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뀐 걸 코로나에서 우린 배웠죠. 왜 그래요? 모든 교육은 학교로 왔어요. 근데 더 이상 코로나에서 온라인에 EBS 교육 과정이 있다 보니 이게 완성도가 있거나 만족도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바뀔 수 있고 실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부분의 교육 환경을 더 잘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내년에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위기의식이 왜 없냐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학교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의 취지는 이겁니다. 자기관리, 공동체 참여, 심리적 감성,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협력적 소통. 저희가 교육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요. 초등학교부터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원장님들이나 학원을 운영할 때는 그 전에 교육과정의 변화와는 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이 강의를 2016년도 EBS 진로사업부 대표가 됐을 때부터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미루고 저게 필요는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급한 요소, 이걸 내가 내년에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요소야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이 되고요. 디지털 소양이나 기초 소양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거는 예시예요. 선택 예시. 이게 초등학교 과목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요. 생기면 원장님들은 초등학교에 이렇게 생길 때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부분을 어디서 기대할까요? 혹시 지역 연계 생태 환경이라는 학원이 생길 것 같아요? 보세요. 잠깐 자료가 보일 겁니다. 화면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생기면 어떤 니즈가 생길까요? 바로 이걸 통틀어 교과와 맞물려 비교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센터나 학원이 생길 겁니다. 왜? 그게 학교 안에 필수적 과목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독해력뿐만이 아니고 뭐 영어적 독해력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책을 접할 때 여러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뭐예요? 문해력이죠. 그런 문해력이 어떠한 아이들의 이른 매스컴을 접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아이들이 책보다 이런 환경적 요소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선 생깁니다. 이거는 또 뭐의 기회일까요? 독서 교육 시장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독서 관련 관리 프로그램이나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은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선 초등학교 고학년에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자유학년제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바뀌는 이거는 바로 진로 연계학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가요, 자유학기제에서 시작했지만 학년제 1년 동안 진로 교육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게 다시 자유학년제 1년의 교육과정이 한 학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한 학기로 바뀐 게 진로 연계학기라고 하는 3학년 2학기로 갔습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창체나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면요,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나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고등학교에서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진로 연계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 준비가 돼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여러 교육 대기업들과의 미팅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 대교, 웅진, 교원, 밀크티, 아이스크림 홈런 다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전부 다 만나봤고요. 거기 안에서 교과적 측면의 여러 가지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장들의 접점이나 이해들을 통해서 할 비전들을 보려고 미팅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제 의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교육시장은요, 중등시장과 초등 고학년의 시장을 잡으면 교육시장을 제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시장은 앞으로 보너스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제도는 원래 언제 준비돼야 될까요? 아무리 늦어도 중2 때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초등 전문학원이고 중등 전문학원이면 이 고교학점제가 필수적 이해 제도고 준비 제도고 선행해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리적 측면으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 전문 브랜드든 아니면 수학 전문 학원이든 말입니다. 지금 현행과 개선안을 말씀드릴게요. 현행에서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그리고 대다수의 학교들이요, 자유학년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자유학기의 한 학기 그리고 그 한 학기가 띄어져서 진로 연계학기의 3학년 2학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이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교학점제가 국가에서 이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이겁니다. 고교학점제가요, 고등부에서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필수긴 하지만 준비돼야 되는 이 선행적 교육 환경의 이해는 초등이랑 중등입니다. 무조건 초등, 고학년, 중등은 무조건 고교학점제가 첫 번째, 학부모 상담 자료나 학부모 특강에는 무조건 겨울방학부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내년부터 올해 중3부터는 본격적 단계 시행이기 때문에 이번 12월부터는 어머니 우리가 그거를
하든 안 하든 원래 학부모 특강이 뭐예요? 우리가 학부모 좋은 특강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특강들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고 뭐 자녀의 이해법 이런 하다못해 그런 것도 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여름 뭐 겨울방학 영어 특강은 이게 들어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고 이런 걸 같이 녹여서 하시잖아요. 특강할 때. 그 특강 안에 고교학점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초입에 얘기했지만 고교학점제를 오해하시면 이게 2025년도에 본격 시행이고 어쨌든 이게 선택적 시행이나 아니면 시범 운영이라고 이해하셔서 이걸 상담을 그러니까 학부모 특강이나 자료가 나가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로컬의 원장님들한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선점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고교학점제의 준비는요. 아이들이 중3 때 해도 늦어요. 그 이유는 또 뒤에 나와요. 중2 때까지가 돼야 됩니다. 중3 때는 또 아이들이 선택적인 게 됐을 때 교과 학습의 선행에 사실 목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1 때 아이들의 그 공통 과목에서 9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